흔들리는 거는 흔들리는 거고 그래도 그 안에서 변화는 없다 분석에 그런 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리포트가 아닐까 싶은데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강자 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좀 대폭 올려잡은 그런 흐름들은 있네요.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25만 1,000원 유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1만 3,000원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HBM4 관련해서 루빈 양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기업 중에 가장 선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메모리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공급이 제약되다 보니까 가격 결정 우위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 얘기하면 D램 투자 전략 괜찮고요. 그리고 장비 쪽, 제조 장비 쪽 이쪽에서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목표 주가를 11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 나타났고요.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 24에서 32% 추가 상향 이런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AI, 에이전틱 시대에 관련해서 추론의 능력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가파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적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이제 무게 중심이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죠. 오픈 클로 앞으로 많이 들으실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으로도 잘 쓰이다 보니까 D램 이쪽으로 수요가 대폭 늘고 있는데 이게 메모리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주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올해 DDR5 가격도 전 분기 대비해서 50%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도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낸드도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장 장치의 가격이 올해 최대 2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언급 모건 스탠리에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0% 인상도 예고되는 바 앞으로 메모리 단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었습니다. S-오일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호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싶고 오늘 아침에 유한타증권에서 S-오일에 대한 분석을 해놨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S-오일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목표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 13만 1,000원까지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무 부담, 그동안에는 이만큼까지 있었다면 이 전쟁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재무 부담이 이만큼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감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유한타증권이 계산하기로는 재무 부담이 1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올해 캐펙스 투자 한 2조 원 정도 추정이 됐거든요. 샤인 프로젝트 마지막 투자가 한 1조 5천억 원 됐습니다.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곧바로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일련의 공장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마지막 투자 1조 5천억 원 있었고 유지보수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올해 캐펙스가 2조 원 정도 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 차입금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쟁 리스크가 이제 터지지 않았으면 요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올해 상반기 깜짝 실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판 이제 딱 이게 터졌을 때 그때의 깜짝 서프라이즈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반기에 2조 5천억 원 정도 이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 차입금 앞으로 이제 갚아야 될 부담, 재무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한 6조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 터지고 나서 실적이 잘 나오니 그동안 갚아야 될 빚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통제.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S-오일에는 좋다라는 얘기고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정유 설비를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90%인데요.
사실 국내의 NCC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료 수입의 거의 70%를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2번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1번부터 살펴드리면 정유 설비 가동률 이 부분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라스타누라라고 해서 사우디 이거는 이제 호르무즈 안쪽 바다에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조금 더 안전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어됐습니다. 그게 홍해, 양부 항구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것도 유지가 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체적으로 원료를 수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체 정유 설비 생산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샤인 프로젝트 6월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딱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석화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일 때 이게 딱 완공이 되면서 뭔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간 영업이익도 이렇게 정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실적에서도 나타나면서 재무 부담을 안정화시켜주고 호르무즈 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매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급 플러스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HSBC가 K원전주를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섹터를 긍정적으로,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13만 5천 원에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원전 주기기 제작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또 갖고 있죠. 그리고 채코나 국내 프로젝트 한 3건 정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EPC, 설계, 시공, 조달 이런 쪽에서 계약자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4만 원에서 굉장히 대폭 올려잡았죠. 21만 5천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근데 여기가 국내 원전 수행 한 50%를 한 이상, 56%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홀테 이런 부분과 파트너십을 아주 강력하게, 견고하게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원전을 분배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파트너사로 부각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팔리세이즈나 팔리세이즈, SMR, EPC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 요인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은 14,000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매출 수정세를 일부 하향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가리아 원전 피드라고 해서 원전을 시공하는 걸 뭐 도장 찍어준다, 오케이 허락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지연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목표 주가 상향 요 이슈를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주요국에서 이 민간 글로벌 원전 관련해서 민간 투자도 늘리고 있고 당연히 공공 투자도 늘리고 있는 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5월에 미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한 용량을 4배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전 축소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SMR 전략으로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이 자연스럽게 K 공급망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언급되는 바 최근 원전주가 다시 부각받는 이유 이쪽에서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이 된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뭐 대우건설도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던데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대폭도 올려 잡았거든요. 근데 15만 원에서 24만 원. 이게 어느 정도 올린 거냐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국내 증권사에서 현대건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밴드 최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원전, 그러니까 피어라는 거는 경쟁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가가 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1위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때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것과 대비해서 약 34%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LH투자증권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전 프로젝트 착공하고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등 업체와의 주가 할인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레벨을 축소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할인율에 대한 레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제목에서 보면은 2030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2030년에 원전 매출이 잡히더라고요. 5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팰리세이즈 SMR 1조이고요. 불가리아 원전 2조이고요. 그리고 미국 원전 2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5조 원이 2030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은 어떻게 보면은 에비타, 본업으로 사업을 딱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보여줄 수 있다. 숫자가 말해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경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앞서서도 외국 증권사에서 현대건설을 분석하고 목표주가 상향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에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원전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한 9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동시에 6길 건설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기업 대비해서 시공 능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공기가 뭔가 봤더니 공사 기간입니다. 그거를 준수하고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기간도 맞춰서 해주고 예산도 크게 안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를 얻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어쨌든 원전 수출 시공사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최상위라고 NH투자증권에서는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이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 정말로 이 시점이 왔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일단 52만 원은 유지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매출 이런 실적에 대한 상향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전기차보다는 ES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슈였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생산 능력 이런 부분을 이제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이 10조에서 한 12조 원 정도, 한 2조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티엄2 같은 경우에는 GM과 합작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ESS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V 하이니켈 배터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행 거리까지 잘 가야 돼서. 그런데 LFP 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거는 여기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오래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중화되려면 값도 저렴하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이런 부분보다 LFP 배터리가 더 유리한데 이런 공정으로 전환이 되는 바 얼티엄2 공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ESS 라인으로 본격적으로 전환 시도가 이루어지는가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매출이 잡힐 것이 2분기 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미래에셋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올해 매출 보면은 ESS 대비 그러니까 전기차 대비 ESS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해 매출입니다. 높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올해 한 2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서 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플러스 흑자 전환되면서 1,120억 원 정도 돈을 좀 낼 것으로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북미 ESS 매출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 신모델 판매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소형 사업부 실적이 견조하다라고 했는데 북미 사업 이런 부분이 좀 의존도가 좀 낮으면서 결국은 전기차 대비해서 긍정적인 매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소형 배터리 쪽입니다. 소형 사업부가 소형 배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ESS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크래프톤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리츠증권에서도 크래프톤을 언급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신작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30만 원으로 했는데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굉장히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펍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신사업에 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트래픽을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주년 업데이트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화평 정형이라고 해서 중국 쪽입니다. 중국 모바일인데 중국에서는 좀 규제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며 현지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작년 4분기에 좀 미미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매출이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이런 이슈가 있는데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UGC 확장이 좀 본격화되는 국면이기도 해서 이게 좀 맞물리나 봅니다. 신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잘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드백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으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당연히 유저들의 그런 입장이 의견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식 출시를 좀 앞두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피지컬 AI가 AI 신산업이 바로 이 얘기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뭐 합작 법인, 조인트 벤처 이런 부분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겠죠. 이걸 신성장 동력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자회사 관련해서 법정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정영진이라고 해서 이제 CEO 얘기하겠죠. 복귀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이 있었는데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리스크까지 좀 잠재워지는 듯합니다. 어쨌든 크래프톤 과연 이런 목표치까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국내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